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정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런 세미나 이렇게 강사를 하러 온 게 지금 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처음 무대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TV를 보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데 3년 전에 한국의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한 줄 알았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사회자님의 목소리가 멘트가 똑같아가지고 저는 저번 주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3년 좀 넘게 오랜만에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비자가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자를 이제 연장하기 위해서 어딘가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이제 한국에서 뭐 미팅도 있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직도 떨리네요, 무대가. 해외에 있을 때는 저는 이제 거의 1대1이나 뭐 이렇게 소수 미팅만 하고 거의 현장에 있었는데 이렇게 무대 앞에 서려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혹시라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저는 한국 사업보다는 해외 사업을 거의 위주로 해서 한국 사업보다 해외 사업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은 이거 공유를 하고 제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이시죠? 화면이? 애터미 비전이란 주제를 가지고 해외 사업에서 애터미 비전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에 대해 소개를 약간 하겠습니다. 어떻게 애터미를 시작을 했는지, 이제 용돈이 100만 원이라는 게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한국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 뭐 물건을 여성 의류를 팔기를 시작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판 게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만 상대로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쇼핑몰도 너무나 이제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같은 위치에서 경쟁하기에는 아무래도 밀릴 것 같아서 이제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해외 사람들 위주로만 타겟팅으로 해서 여성 의류를 팔아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용돈을 100만 원을 받았는데 엄마가 이제 100만 원을 줬는데 같이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용돈을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우선은 나가서 이제 밥을 먹었죠. 그리고 물어봤어요. 니네 엄마 뭐 하시냐고. 어떻게 여자가 100만 원을 그것도 캐시로 한 방에 마음대로 쓰라고 줄 수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100만 원을 받고 동생이 100만 원을 받고 아버지가 2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집에 친해서 자주 놀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그냥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돈을 한 방에 400, 500을 용돈으로 줄 수 있지가 않은데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텀이라는 화장품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는 남자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쇼핑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팔아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괜찮겠는데 해서 이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무슨 오롯? 오롯 그때 당시에는 그 공주에 뭐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이제 거기 관계자들 만나서 가격이 얼마 뭐 이런 것들 알려줄 줄 알고 이제 갔죠. 갔는데 한 2천 명이 있더라고요. 2천 명이 세미나장에 앉아가지고 그때 원데이 세미나였어요. 앉아가지고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처음 와서 그걸 보고 저는 다단계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걸 보고 느낌이, 이분들이 다 나처럼 어디 가서 물건 팔려고 온 사람들인가? 나만 이런 걸 몰랐었나? 이 제품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냥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얘기만 하고, 정작 원하는 어떤 미팅, 회장님과 미팅이라던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지, 좀 더 싸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런 거를 들으려면은 속리산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야 된대요. 그래서 또 이제 속리산을 갔죠. 갔는데 거기도 한 2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밥도 줄 서서 먹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앉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회장님은 봤죠. 무대에 서 있는 회장님을 보고 열심히 뛰고 다니시는 회장님을 보고 이게 뭔가 하면서. 그런데 그때 이제 들었던 게 처음에 원데이 때 한번 들었고, 그때 들었던 게 다른 건 몰라도 그냥 판매사가 되면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나온다. 이 얘기만 이제 귀에 들렸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했는데, 이 쇼핑몰 홍보를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홍보까지 직접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잠도 안 자고 그 블로그나 카페에 떤 이슈들을 올려서 사람들의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슈들을 올려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내 사이트로 들어오게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상의 상위에 이제 사이트를 올려놨죠. 그런데 그렇게 잠을 못 자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몸은 망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매달 매달 한 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꾸준히 수입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정말 한 번쯤은 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세미나를 들어가면서 제품을 사용해보고 이 제품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결혼도 안 했고 싱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두세 가지 일을 병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고민을 했죠. 이거로 전업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안 하고 그 옷만 계속 할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쇼핑몰과 그 사이트를 다 팔고 그냥 한 방에 애터미로 전업을 한 거예요. 어차피 뭐 지킬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젊고 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뛰어들었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쇼핑몰과 이게 다른 점은 쇼핑몰은 누구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글만 잘 써서 사진 이쁘게 찍어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영업이죠. 사람을 엄청 만나야 되는 일인데 저하고는 정반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자 별 생각 없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2년, 2년, 한 1년 정도 만에 지금까지 벌어놨던 돈을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파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제가 성격이 독해가지고, 안 되면 끝까지 해요. 빚을 내서 대출을 봐서라도 해요. 바닥까지 떨어져야 그만둬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애터미를 접했을 때도 이제 그렇게 제 방식대로, 제 방식이란 거는 세미나 안 나가고, 쇼핑몰 온라인에다 팔지 말라는데 한번 팔아보고, 왜냐면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 스스로 했어요. 무슨 이제 스폰서님들이 세미나 나오라고 하는데 그런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나는 젊은데 그런 데를 왜 나가? 나는 능력이 많은데 생각을 하고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만 버티면 될 거야. 그 생각으로 계속해서 결국은 1년 반 정도 해서 더 이상은 진행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왔어요.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터미를 했는데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애터미 때문에 그때야 이제 스폰서님들 말이 들려서 이제 그때 당시에 최규정 총장님이셨죠. 총장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주에 가서 이제 총장님을 만나서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1년 반 동안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성공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센터를 나오고 시스템에 참석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럼 하겠다 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전라북도 익산이란 곳에서 센터는 전주로 출근을 하면서 이제 원데이도 다니고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죠. 따지고 보면은 거의 2년에서 2년 반을 날려먹은 거죠. 돈부터 시간부터 모든 거를 다 날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2년 반에서 3년 만에 이제 제대로 처음부터 세미나를 참석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천에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익산에 있는데 그래서 가볼까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래 그럼 가지 뭐 하고 또 별 그때 당시엔 돈도 없었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갔어요. 제 생각으로는 찜질방 살면서 김밥 한 줄이면 한 줄씩만 먹으면 되지 이 생각으로 단순하게 인천 부평으로 올라갔어요. 그때도 생각나는데 수사우나란 곳에 제 짐을 풀고 찜질방 살면 되지 집 없어도 그때는 이제 뭐 모텔이나 이런 걸 구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무작정 올라갔어요. 그래서 찜질방에 짐을 풀고 이제는 세미나를 다니면서 배웠죠. 그러면서 이제는 막무가내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소개받아서 내려가는 거.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아줌마 한 명을 잡고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찜질방에 얼마를 살겠다, 내가 몇 년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뒤로 돌아보니까 찜질방에서 한 7개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찜질방에서 그렇게 살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파트너가 생겨서 그분이 센터를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인천에. 그래서 이제 저는 찜질방에서 나와서 센터에 살기 시작을 했어요. 센터에 살면서 이제 꾸준히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파트너분 중에 그때 당시에 이주연 스타마스터런 분이 자기 아들이 영어 선생님이 필리핀 분인데 그분에게 제품을 전달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제품을 쓰고 좋으면은 가족들이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제 이거를 필리핀 가족에게 제품을 보낸 거예요. 근데 가족 중에 동생이 그때 필리핀에서 저랑 똑같은 직업이었죠. 온라인 쇼핑몰,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사장이 아니라, 위탁으로 해가지고 광고해주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제품을 보고, 나도 이거를 필리핀에서 팔아보면 안 될까 하고 이제 한국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려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제 파트너분들은 다 아기가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봤고, 영어도 못 하는데, 이제 필리핀에서 알려달라니까, 그럼 또 그냥 잠깐 갔다 올게 하고 제가 별 생각 없이 그냥 티켓을 끊고 이제 필리핀 마닐라로 날아간 거예요. 잠깐 갔다 온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갔다 오니까 이제 2년이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2년 동안 그냥 별 생각 없이 필리핀에 그냥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간 거예요. 그냥 부딪혀보자 하고. 제가 원래 스타일이 정말 중요한 거는 별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어떻게 돈을 어떻게 써고 뭐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선 질러요. 가요. 별 생각 없이. 가서 뭔가 잘못되면은 뭐 죽게 하겠어 이 생각으로. 다시 계획 세우면 되지 잘못되면 뭐 이런 생각으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가요. 그리고 필리핀으로 가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는 센터도 없었는데 이게 왼쪽에 사진이 이제 첫 센터 오픈한 거예요. 이게 제가 필리핀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 1년 만에 1년 좀 안 돼서 센터가 처음으로 오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한 거죠.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는 애터미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언어를 하나도 못 하기 때문에 당장 미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슈퍼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빵을 사든 뭐든 사든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음에 가서는 그때 생각은 지금 애터미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먹고 살 생존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영어를 공부를 하려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는 말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빵 사려고 뭐 How much is i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이런 거. 그래서 제 영어에는 약간의 필리핀 삘이 묻어 있어요. 필리핀에서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필리핀 생활을 하면서 혼자 들어갔죠. 혼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여기 가운데 화면에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통역사고 한국어를 잘하는 분인데 그때 이분은 한국에 있었고 저 혼자 이분의 동생을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동생도 한국어를 못하고 그 동생이 가운데 사진 맨 아래에 있는 남자 여기 있죠. 그 여행용 가방 메고 있는 이렇게 둘이 여행용 가방 하나에 그 제품을 가득 싣고 필리핀 전 지역을 다닌 거예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때 당시에는 이동을 할 때 트라이시카라고 해가지고 오토바이인데 옆에 사람 타는 바구니가 달린 게 있어요. 그것만 타고 다녀요. 왜냐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 대중교통 비싼 거, 비행기나 이런 걸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싼 버스나 그런 걸 타고 그리고 그때는 식사도 한 끼에 1,000원 넘는 거를 한 적이 없어요. 로컬이 먹는 식당 들어가서 같이 먹고 물론 이제 파트너분들이 오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 때문에 일반 식당으로 해야 되나? 이날 평범하게 좀 비싼 식당 가서 먹지만 그게 아니고 이동할 때는 거의 한국 식당은 가본 적도 없고 로컬 음식만 먹으면서 버티면서 라인을 펼쳐 나갔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센터가 생긴 거예요. 센터가 생겼는데 여기 지금 가운데 사진 맨 위에 가운데 사진 식사하는 자리 보면은 밑에가 바닥이 세면이죠. 센터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방을 잡을까 센터를 만들까 생각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방을 잡으면은 미팅할 데가 없고 그래서 그냥 센터 만들고 내가 센터에서 잠을 자자 그 생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센터를 만들 수는 없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빈 건물을 얻었어요. 2층인데, 이제 그 세면 그 페인트 칠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냥 맨 바닥이에요. 여기에 얻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가끔씩 파트너분들이 오면은 보고 놀래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사냐고. 그런데 저는 한국에 살 때는 집이 없이 찜질방에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에게는 집인 거죠. 내 기준으로는 한국보다 나은데 여기는 집이라는 게 있고 한국은 집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여기서 산 거죠. 바닥에는 그냥 애터미 센터기 때문에 제품을 주문하면 박스가 오잖아요. 그 박스를 깔고 그냥 바닥에서 잤어요. 어차피 뭐 추운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힘든 거는 더위더라고요. 한국의 여름이 더 더운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그냥 24시간, 1년 24시간이 계속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 느껴서 스폰서님이 오셨을 때 정말 에어컨 하나만 사주시면은 목숨 바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에어컨을 선물 받아서 이 센터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이제 에어컨의 바람에 시원하게 잠을 자면서 생활을 했죠. 그때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센터가 2층에 있는데 1층에는 거기도 이제 노숙자분들이 많아요. 1층에도 이제 노숙자분들이 그 건물 안쪽에서 박스 깔고 자요. 저도 2층에 있고. 그런데 우리 이제 택배 상자가 애터미 박스에 쌓여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박스를 풀어요. 풀면은 이제 그날이 제가 이제 제 누워 자는 박스가 새 걸로 바뀌는 날이에요. 풀어가지고 새 걸로 다시 깔고 쿠션 좀 줬고. 그리고 이제 헌 거를 밖에다 빼놔요. 한국처럼. 그러면 이제 가져가죠, 사람이. 그런데 계속 보면은 그 자고 있는 노숙자도 제 박스가 바뀔 때마다 자기 또 박스가 새 걸로 바뀌어요. 우리 애터미 택배가 오는 날은 저하고 그 노숙자의 침대가 새 걸로 바뀌는 날이죠. 그게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파트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랑 노숙자랑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우리도 바닥에서 자고, 우리도 깔고 자고, 저 사람도 바닥에서 박스 깔고 자고. 그런데 그 파트너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 미래가 있고, 저분에게는 미래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그 차이다. 그걸 듣고, 그래, 맞아.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필리핀에서 이제 라인을 펼쳐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제 이제 해외로서는 첫 번째 나간 사례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호주 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게 많이 나가게 현지인들을 통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저는 해외에 살았기 때문에 한 3년, 3개월 이하로 많은 나라에 살아봤어요. 제 소비자 때문에 무조건 가보고, 제 성격이 우선 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산 거는 저에게 산 거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3개월 이상, 1년 정도 이제 산 걸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필리핀에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 누군가가 나와서 베트남이 오픈 안 됐죠, 지금도. 근데 그때 오픈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베트남에서 이제 현지 교회, 저는 제 라인에는 한국 분들이 없기 때문에 현지인의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좀 라인을 펼쳐보자 미리 하고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갔는데, 한 8개월 정도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살았던 것 같아요.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가는데 이제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너 중국이냐? 일본이냐? 그러면서 우리 밥 없어.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거기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밥이 없다고. 뭐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3, 4일 뒤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선 이미 소식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중국인 사람들한테 이제 위험해서 이제 감염될까 봐 이제 식당에 출입을 금지하는 건데 제가 영어도 못하고 그 사람들도 영어를 제대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사니까 그냥 아예 동양인을 출입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대형마트에서는 팔기 시작하는데 거기도 이제 언젠가는 출입을 못 하겠다 싶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으로 나온 거죠. 잠깐 나올 줄 알고 이제 한국으로 나왔는데 되게 코로나가 오래 갔죠. 저는 이제 코로나 덕분에 어떻게 보면 해외 사업이 더 성장한 케이스인데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할까 이제 나갈 수가 없는데 점점점 시간은 길어지고 그래서 그때는 줌이라는 게 이제 막 생겼을 때죠. 그때 보면은 차이점이 어 사람들의 성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때 모든 시스템이 다 중단됐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 파트너분들 또는 이제 팀원들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폰서님 어떻게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뭔가 좀 해주세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뭔가를
빨리 뭔가 누군가가 변화를 줘서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입장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분은 우선 뭐라도 해봐요. 메일로 하든 영상통화를 하든 뭐라도 우선 하고 봐요.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격이 뒤에 후자이기 때문에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이제 같이 파트너들과 줌을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줌을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맨 왼쪽에 있는 게 필리핀, 가운데 있는 게 영어, 가운데가 몽골어, 오른쪽 이제 러시아어. 이게 지금은 완성된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작을 했죠. 줌을 통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팀들을 만나고 또 영상통화도 하고. 근데 해외에서 하다 보면은 편하게 이게 익숙한 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잘 보내질 않아요. 대부분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보내던가 이렇게 보내요. 왜냐면은 한국은 메시지가 되게 편해요. 글이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쉽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쓰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영상 통화를 하던가 음성으로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기준으로 보면은 줌으로 애터미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별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 얼굴 보고 하는 게 이미 영상 통화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영어권 세미나를 만들어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위주로 세미나를 만들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권은 다 만들어졌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몇 년이 흘렀죠. 그런데도 꾸준히 그 시간대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이제 한쪽에 있는 필리핀 영어권 나라들이 안정이 돼서 이제 저는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엔 어디 나라를 갈까? 코로나 끝나면은 갈 나라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제 파트너 한 분이 놀이터에서 몽골 아기를 가진 엄마를 만나서 그분에게 애터미 전달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줌 세미나를 만들어서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 이제 가끔씩 들어가서 봤죠. 그런데 유독 되게 집중하는 여성분 한 분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줌을 참석하는 분이. 그래서 그분의 이제 파트너에게 물어봤어요.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지. 그러니까 할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서, 애터미를 어떻게 접했는지 물어보고, 내가 그러면은 갈 수 있으면 가가지고 도와주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처음 이제는 PCR 검사 코에다 넣어서 검사하는 건 하지만 이제는 하늘길이 열려서 이제는 나가도 됩니다. 이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나 지금 갈 거니까 이제부터 몽골에서 시작을 하자. 그때는 이제 오픈이 되지도 않은 거죠. 않았는데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첫 비행기로 이제 코로나 끝나자마자 바로 몽골로 날아간 거예요. 그게 꽤 오래됐죠. 3년? 4년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무조건 몽골로 가서 이제 몽골에서의 두 번째 해외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계획은 없어요. 그냥 가고 계획을 세우지 이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처음에는 아파트를 계약하지 않고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아파트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아파트를 만들었죠. 그때 왼쪽에 보면은 이게 당연히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법인이 없기 때문에 센터가 없겠죠. 이게 자그마한 사무실이에요. 지금 한 이만큼 들어가면 꽉 차요. 똑같은 사무실인데 밑에는 이제 좀 광학렌즈로 사진을 넓게 찍은 것뿐이고 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울란바토르라는 도시에서 이 인원부터 시작을 했죠. 물론 다른 큰 팀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해봤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또다시 리더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 나갔죠. 버스를 보면은 이게 몽골 버스고 아래 이제 우리 옛날 고속버스 지금은 우등인데 우등 말고 2열 있는 거 있죠. 그게 똑같은 버스거든요. 이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몽골 전역을 다 돌아다녀요. 제가 몽골에 거의 한 9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9개월 살고 그때 팀장 아니면 국장을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아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그때 이제 제가 나왔죠. 그때까지 이 버스를 타면서 이제 몽골 전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도시를 가서 미팅을 했어요. 보통 버스를 타면은 좀 가까우면 15시간, 멀면은 한 24시간 이 정도 걸리죠. 이게 기본이에요. 필리핀에서는 이제 필리핀은 나라가 바다기 때문에 버스는 똑같아요. 이런 버스인데 버스를 타고 3, 4시간 가면은 이제 항구에 가요. 그럼 그 버스가 배로 들어가요. 배를 타고 섬을 하나 건너서 그 다시 버스가 또 달리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은 어떻게 보면 멀리 가면 좀 멀죠. 한 1박 2일 이 정도 타고 달려야 되고 몽골은 바다는 없기 때문에 보통 한 가깝죠. 한 20시간 평균 이 정도만 달리면 되고 이렇게 달리면서
이제 그 나라 지역에 가서 리더를 만들고 또 사업 설명을 하고 애텀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미나를 그 지역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 거죠. 본사가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애터미 로고 만들어서 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몽골에서 한 8개월, 9개월 정도를 하다 보니까 몽골도 이제는 제가 없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가면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제 목적은 좌우를 그 나라에서 다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좌측이 크든 우측이 크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돌아오기 싫기 때문에 내가 안 돌아오려면 이 나라에서 수입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좌우를 다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 생각으로 가서 무조건 좌우 리더를 제 좌측에 다 좌우측에 가입을 해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물론 그게 가입은 하지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쪽이 먼저 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저는 선택을 하죠. 나의 작은 쪽 라인을 이 나라에서 만들까?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할까? 이제 판단을 빨리 하는 거죠. 왜냐면은 시간이 결국 저에게는 비용이에요. 시간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계속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더라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그렇게, 몽골에서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제 파트너 사장님이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한국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스포선이 그러면은 키르기스탄이란 나라에서 반대쪽 만들어봐요. 그 밑으로 가입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 귀가 쏠깃해서 그래 그럼 키르기스탄이란 나라 한번 가볼까? 되게 재밌겠는데 생각을 해서 또 몽골에서 근데 막 생각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키르기스탄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 달 전에 키르기스탄 나라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고 사람들 성향은 어떻고 이슬람 문화권이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해요. 누굴 만날까?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인터넷으로 사람을 찾는다는 건 뭐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이런 걸로 찾는 건데 그냥 랜덤으로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저는 해외 파트너분들이 대부분을 랜덤으로 그냥 찾았어요. 누군가 소개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연결된 라인이었기 때문에 파트너분들이 필리핀은 파트너가 나와서 그분을 도와주려고 간 거고 몽골도 파트너가 이미 만들어 놓은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간 거고. 근데 그 나라에서 내 반대쪽을 키워야겠다 하고 반대쪽을 키울 때는 다 거기서 찾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찾든 만나서 찾든. 그렇게 해서 키르기스탄 나라를 찾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허벌라이프 네트워크 했던 사람을 찾으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허벌라이프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영어는 좀 하더라고요. 저도 영어를 필리핀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대화는 돼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했죠. 그래서 내가 이제 키르기스탄이란 나라에 갈 건데 본인을 도와주러 가겠다. 그러면은 나를 만날 거냐 물어보니까 만나겠대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갈까 하니까 자기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 허벌라이프 사무실. 그런데 그 친구가 애터미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 샤론 정도의 직급이 된 그 회사의 리더인데 저를 거기로 오라고 하면은 사무실로 오라고 하면은 우리도 애터미의 파트너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타 네트워크 리더를 오라고 못 할 텐데 그러면 이 친구는 뭔가 뭐 아니면 도했구나. 대박 아니면 쪽박. 그냥 간 보러 가는 거 아니면 진짜 뭔가 생각이 있어서 타 네트워크 리더들 만나던가. 생각 둘 중에 하나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때 바로 티켓을 끊어가지고 티켓팅을 해서 그 친구한테 보내줘. 나 이때 갈 거야. 하고 그 친구의 주소를 받아서 이제 바로 키르기스탄으로 날아가서 그 친구가 있는 허블라이프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 회사는 아침마다 무슨 루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애터미 따지면 쉐이크 있잖아요. 쉐이크를 아침마다 먹고 다이어트 춤을 춰요. 아침 9시. 뜬금없이 아침 9시에 나오라고 해서 춤추고 있는데 웃겨가지고 저도 추긴 췄는데 음악 들어놓고 춤이라기보다는 그 운동이죠. 율동을 해요. 그 사무실을 일주일 동안을 제가 출근을 해요. 그러면서 인사하죠. 아, 나는 한국 화장품, 애터미 회사라는 화장품에 화장품을 팔고 있는 사람이 하면서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소비자보다는 대부분 다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더들도 이상하겠죠. 아니, 왜 다른 회사 사람들 여기 초대하는지 의문점도 들겠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리더한테 이제 제가 제안을 했죠. 제안이라기보다는 협박이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네가 여기서 애터미를 하면은 내가 여기 살겠다. 네 옆에 살면서 끝까지 도와줄게. 그러니까 애터미 할래? 아니면 말래? 안 하면 나는 가고 하면은 하고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까 하겠대요. 그럼 이 센터를 접고 이거를 사무실을 만들어서 애터미 미팅을 해. 그리고 그 나라가 아니라 그 회사는 그냥 그만둬.
그게 그만두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파트 1년 계약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그 지역이 또 비싸가지고 금액도 엄청 나가요. 돈 다 끌어 모아서 대출 받아서 다 했죠. 우선 하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갚으면 되고 그 생각으로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파트를 무작정 계약하고 거기 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정보를 전달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게 소문이 그 친구 회사에 날 거 아니에요. 신고 들어오고 회사에서 연락해서 그 위에 리더도 있죠. 온갖 욕을 해가면서 탈퇴가 아니라 추방당하고 그 친구도 이제 그렇게 각오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랑 둘이 살면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이제 애터미를 펼쳐 나간 거죠. 그런데 필리핀에 있을 때는 저랑 같이 하는 사람이 완벽한 한국어 통역사였어요. 그리고 애터미도 사업을 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았어요. 몽골도 애터미 사업을 하고 한국어가 완벽했어요. 거의 퍼펙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키르기스탄이란 나라에 와서는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게 통역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어 대화가 안 되고 영어는 좀 되는데 그거는 50% 정도거든요. 굳이 설명을 하면은 그 정도 상황에서 이제 첫 경험을 다시 갖는 거죠. 제품 파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통역 없어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피부가 좋죠? 피부가 좋기 때문에 그냥 제품 하나 들고 웃고 있으면 다 팔려요. 별 문제가 안 돼요. 제품 파는 거는. 근데 문제는 사업이 진행될수록 이제 좀 중요한 걸 물어보잖아요. 마케팅 플랜 이런 거. 이런 건 전문적인 영어 실력이 돼야 되는데 둘 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 겪어본 거예요. 이 어려움을. 포인트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다 되는데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줄 때 저는 파트너분들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원리만 알려줘요. 왜냐면 항상 저는 혼자서 해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젠간 나는 여기서 사라질 사람이라는 걸 계속 머릿속에 두고 그걸 계속 인식을 시켜줘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 얘기가 나와요. 나는 여기서 떠날 사람이라는 걸 계속 인식시켰기 때문에 어떤 답보다도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원리만 알려줘요. 그러려면 설명을 엄청 길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영어가 짧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5개월, 6개월을 키르기스탄이란 나라에 살면서 이제 그 친구가 했죠. 그 친구가 여기 왼쪽 맨 위에 사진 보면은 검정 옷 입은 분 있죠? 이분이에요. 오른쪽 가운데 남자분은 이제 지사장님이고. 이 친구만 데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계가 와서 조직이 성장이 느려지는 거예요. 또 빨리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죠. 왜냐 하루하루가 비용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나라를 성장시키려면은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해요. 제 기준으로는 몽골이나 필리핀처럼 정말 완벽한 한국어. 완벽하다는 의미는 내가 말하는 게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말하는 것만 전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언어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대부분 그런 능력이 있죠. 통역사분들은.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필리핀, 비슈케크라는 그 도시, 한국 이름 서울이죠. 서울이라는 수도에 살았는데 찾다 보니까, 오시, 한국으로 따지면 제주도예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제2의 도시, 이제 부산이죠. 그런 것처럼 오시라는 지역에서 한국어 교수를 하는 여자분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애터미 정보를 전달하고 내가 오시에 갈 건데 나올 거예요 하니까 나온대요. 근데 연락처도 그때 안 받았거든요. 근데 티켓팅을 먼저 했어요. 그래, 그럼 갈게요 하고, 국내선이니까. 티켓팅을 하고, 이제 티켓을 보여줬어요. 나 저 갈 거예요. 이때 도착을 하니까 이분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얘기한 건데 온다니까. 외국인이 온다니까 그래도 그때까지도 제 얼굴을 몰라서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온다니까 이 사람도 이제 나와서 공항에서 기다렸나 봐요. 제가 나오는데 알아보더라고요. 한국인이 저밖에 없으니까. 중앙아시아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이제 어 밥도 먹고 이렇게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얘기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보면은 가운데 사진 여자 2명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머리 긴 분이 좀 젊으신 분 이분이에요. 왼쪽 맨 밑에 사진이 지금 이분이 통역을 하고 있는 거고 이분이 이제 사진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면 통역사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분을 찾은 게 아니라 대학교 선생님을 찾았는데 이 선생님이 혼자 나오기 뭐하다고 해서 이 분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공항에 나올 때. 근데 그때 한 5분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이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분은 그냥 딸려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관심을 끌까 해서
한국어 통역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 관광객이 관광을 못 하는데 관광 좀 같이 해 주세요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전달을 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2019년도에 그때 한국까지 와서 애터미를 알아보겠다고 그때 한국 살 때 공장까지 다 참석을 해서 애터미 정보를 받고 키르기스탄 돌아가서 오픈도 안 됐을 때 애터미 센터를 본인이 차린 거예요, 사무실을. 그때는 러시아 소속으로 차렸겠죠. 근데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법인을 설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당도 못 받고 그래서 다시 사업자를 설립을 하는데 러시아 법이니까 잘 모르고 1년 반 동안을 레터미를 혼자 해서 결국은 빚만 진 거죠. 왜냐 법인 설립을 하고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비행기 타고 공항을 왔다 갔다 하면은 공항에서 계속 잡히는 거예요. 너 법인 왜 설립했어?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 법인이 있으면 너 세금 어떻게 탈세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경찰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애터미가. 애터미가 뭔데 들어와서 괜히 했다가 법인 설립돼서 이것 때문에 맨날 경찰한테 잡혀서 이거 다 해명해야 되고 뭐하고 돈 들어 이제 법인 해지하려면 돈 들어가고 벌금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를 만난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저한테 안 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능력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돈을 다 지불하더라도 이 사람의 능력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 법인 비용 얼마야? 내가 그 법인 청산해줄게. 얼마야 벌금하고. 물론 비싸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무슨 질러 대는 거죠, 말로.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하자. 해가지고 1년 아니고 한 7개월, 8개월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발을 들인 거죠. 그리고 부탁했던 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본인 능력은 정말 언어와 그 똑똑한 머리 하나니까 내가 본인의 좌우를 다 키울 테니까 당신은 그 머리만 나한테 팔아 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같이 저랑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는 데를 다 통역을 한 거죠. 단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그 교수 지금 대학 교수하고 있는 거 때려치라고. 그러면 내가 아파트 여기 렌트해가지고 여기 살게 또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친 거예요. 그걸 또 그 교수직을 때려치고 이제 전업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슈케크에 있다가 오시로 아파트를 이사 와서 오시 아파트를 렌트하고 이제 이 사람 옆에 옆집에 살면서 이제 또 라인을 파내려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보도도 어떻게 보면 정리되고 하면서 이제 직급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왜냐 대화가 되니까 소통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갔죠. 근데 오시라는 데가 우즈벡하고 연결돼 있어요. 택시 타고 이제 한 6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를 하면은 우즈벡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즈벡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즈벡이란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갈 거면은 우즈벡도 한번 키워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한번 사람 찾아보지 뭐. 그래서 막 또 찾기 시작했는데 그 나라에서 애터미가 아니라 네트워크 어떤 회사의 네트워크 또 애터미의 한 스타 정도 되는 직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했다가 이제 쫄딱 말아먹고 이제 병이 나가지고 한 달, 1년 반 동안을 병원 생활 하다가 이제 다시 또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리더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대화가 아예 안 돼요. 영어도 모두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키르기스탄 리더는 처음 만났을 때 영어라도 50%는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아무것도 안 돼요.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을 사진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활동 내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연락을 했죠. 우즈벡 갈 때마다 연락을 하고, 나 지금 우즈벡 어디 세미나 가니까 자기도 거기 가고 있대요. 왜? 하니까 자기도 강사라고. 그래서, 야, 우리 세미나로 와. 근데 어차피 파트너분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욕먹으니까 그냥 친구 만나러 온다고 하고 잠깐 놀러 와 하니까 실실 웃으면서, 아,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거기 안 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꼬셔가면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한 번 둘이 제가 키르기스탄에 있는데 이제 갑자기 시간이 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에는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제 통역사분도 이 키르기스탄 통역사가 우즈벡어를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즈벡도 펼칠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에는 이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 타이밍 무조건 만나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택시 타고 우즈벡으로 이제 날라갔죠. 7시간 택시를 타고.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 진짜 대화가 아무것도 안 돼요. 우즈벡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봤고 둘이 앉아가지고 저 멍하니 있었어요. 통역기 써도 어떻게 이걸 계속 이렇게 해요.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먹고 그냥 내가 당신 때문에 왔어 이것만 주려고. 옆에서 보면은 아마 싸운 줄 알 거예요. 둘이 앉아서 말없이 밥만 먹고 있으니까
식당 옆 사람 보면 쟤네들은 뭐야? 왜냐면 관심은 저에게 다 쏠리거든요. 외국인이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말 한마디 안 하고 밥만 먹고 있으니까 쟤네들은 뭐지 하면서 되게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말도 거의 없이 하고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저는 헤어지면 말 잘해요. 그때는 이제 번역기를 쓸 수 있으니까 만나면 말을 못하고 헤어지면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음에 언제 또 갈 거야, 언제 또 갈 거야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빼죠. 그러다가 한 번 더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통역사분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를 전달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때도 기억에 남는 게 외국인이 오니까 예의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회사를 해야 되는지 나는 자기가 하는 것도 화장품 회사고 그리고 애터미 제품이 비싼데 자기가 하는 것보다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죠. 그 회사의 화장품을 얼마큼 쓰고 있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한 1년 정도 좀 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품을 한번 써봐서 단 한 번 쓰고 피부가 바뀐다면은 1년 이상 썼던 제품의 가격과 한 번 쓰고 피부가 바뀌었다면은 대체 어떤 제품이 비싼 제품인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물론 이제 이게 제품 시연을 하려고 찾아온 건 아니라서 다는 못하기 때문에 손만 이렇게 여자분이 해줬죠. 이슬람이니까 제가 못 해주고 여자분이 해주니까 되게 관심을 갖고 그때 쿠션 파운데이션을 하나 사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제 말해서 너 이거 왜 사가냐고 니네 회사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자기 말로는 그래도 외국인이 많은데 하나 사줘야지 하면서 사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돌아가고 나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줘. 잘 판단하라고. 만약에 네가 우리 제품을 정말 더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네 고객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니까 그 뒤에 그 메시지가 온 거예요. 나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왔죠. 다시 통역 사람 날라와서 또 딜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 때려치면 도와주겠다고. 때려치면은 내가 우즈벡 살면서 말은 또 똑같이 해요. 우즈벡 살면서 당신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 회사를 때려친 거예요. 또 예전에 키르기스탄 리더처럼 또 난리가 난 거예요. 회사에서 연락 오고 추방 당하고 신고 당하고 수당 다 끊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나 이 친구는 어차피 그만두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이제 우즈벡에서는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뭐 굳이 구하지 않고 호텔에 살면서 우즈벡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친구가 옆에서 계속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즈벡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맨 오른쪽에 그 타지키스탄은 제가 우즈벡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 그냥 친구 추천만, 친구가 딱, 친구로 이제 저에게 등록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아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스폰서님이 누구누구누구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제 한국에 있는 파트너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내 파트너인데? 내가 그분 스폰서야 하면서, 그럼 너도 내 파트너야. 자기가 타지키스탄에서 한, 1년 정도를 애터미 사업을 그때는 오픈도 안 했으니까, 지금도 안 했지만, 팔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파니까. 그래, 그럼 내가 타지키스탄으로 갈게. 우즈벡에서 타지키스탄까지 또 택시 타고 한 7시간, 8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타지키스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서 또 도와줬죠. 여기도 물론 대화는 안 통하는데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지키스탄에서 리더가 생기고 사업자가 나오고 해서 이게 사진은 타지키스탄도 러시아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밥 먹는 사진이나 세미나 사진 보면은 타지키스탄 리더와 우즈벡 리더들이 같이 만나서 세미나하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이 세 개 나라에서 시간을 쏟은 게 거의 이제 3년 여기 나라에서만 시간을 쏟은 게 2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몽골까지 하면 이제 거의 3년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어, 별 생각 없이 한 거예요. 뭔가 계획을 갖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우선 가보고 시작하자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해외 사업 방향이나 내가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고 했는지 설정한 건 없지만 지금 보면은 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제가 느끼는 거는 많은 리더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뭔가를 어떻게 하라고 노하우라고 그렇게 따지면 노하우일 수도 아무리 알려줘봤자 따라는 해요. 근데 결국은 자기 스타일대로 가요. 자기 색깔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어떤 리더분들이 어떻게 해라, 저도 어떻게 해라, 이건 다 제 경험이에요. 말을 하면 그 방향대로 따라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자기의 색깔을 찾게 돼 있어요. 내 색깔을 그대로 하면서, 물론 불법이나 어떤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됐죠. 방향은 같되 사소한 스킬들을 내 색깔을 입혀서 그거를 완벽하게 갈고 닦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리더들은 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과 뭐 세미나 빠지면 안 돼. 이런 거는 같지만 거기에서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이런 자기 캐릭터마다 자기의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굳이 그 사소한 걸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서 자기 걸 찾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혼자 해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경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캐릭터는 어떻게든 빠른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동계산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행동부터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은 그 나라에 가서도 리더를 찾는 거예요. 리더라는 거는 한국이면은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사람 찾아가고 소비자는 그냥 쓰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 두루두루 만날 수가 있어요.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제 경우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게 안 돼요. 소비자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체험시키고 이게 안 돼요. 제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내는 방법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진짜 완벽한 사람을 찾아야겠다. 물론 받을 저기 뭐죠? 정말 희귀한 0.1%의 확률이겠죠. 그래도 찾자. 안 찾으면 안 해. 이 심정으로 그런 사람을 찾은 거죠. 물론 소개받아 내려가요. 근데 소개받아 내려가는 목적이 저는 제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리더를 찾는 거였어요. 리더를 찾는 거고 그러면은 그 리더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일을 할까? 그거를 분명히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애터미 리더들이 있는데 왜 내가 당신하고 해야 돼? 그럼 저 사람한테 내가 내세울 게 뭐지? 내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나라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현지 리더들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는 시간이에요. 그럼 난 한국 안 들어갈게. 나 네 옆에 살게.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옆에 살게로 그냥 정하고 색깔을 전하고 오늘 말만 하면 네 옆에 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더들을 찾아서 이 사람의 모든 리더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강점이 있어요. 이거를 키우면은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 이게 어느 정도 제 선에서는 보이더라고요. 단 그 사람이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그 가능성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가지고 있는 리더를 찾아서 이제 그 옆에서 같이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아까 한국어가 안 되는 거, 또 부족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사람을 찾아서 어차피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 찾는 거를 제가 캐릭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만들기. 시스템이라는 거는 항상 저는 떠난다는 걸 가정을 하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 비행기 타면은 좌석 바지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방송도 하지만 책받침 있잖아요. 내가 없어졌을 때 사람들이 애터미 어떻게 해요? 사업 설명 어떻게 해요? 제품 강의는 어떻게 해요? 누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현지 리더들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리더들한테도 네가 없었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시스템이라는 건 비행기 탔을 때 굳이 기내 방송 안 해도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알 수 있는 시스템. 이거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만이 내가 떠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날 때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끝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메뉴판 같은 것도 시스템이죠. 메뉴판에 한국어로 써있든 이런 게 써있으면은 한국 사람이 와도 굳이 안 물어보고 이걸로만 할 수 있는 거죠. 즉,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거고. 이거를 사람한테 적용시켜서 그 리더들을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 파트너분들은 전 별명이 하느님이라고 해요. 살아는 계시는데 볼 수가 없는 리더 스폰서님은 하느님이. 왜냐면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한 놈만 가르쳐요. 이 한 사람만 가르치면 그 제가 찍었던 리더만 가르치면은 이 사람이 모든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저랑 다른 스타일로 아까 말하는 회장님이 하라는 방향대로 하겠죠. 언어가 되니까. 그럼 저는 한 명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판단이에요. 스폰서님들도 그 사람을 찍어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놓쳐봐야 돼요. 만약에 찍어서 성공한다. 그러면 대박이죠. 성공 못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 순간은 마이너스지만 길게 보면은 다 내 경험이에요. 성공을 못했으면 이게 좀 돌아가는 길이면은 다음에 똑같은 상황은 오게 돼 있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내가 지금 내 환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나한테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만 바라보니까 약간의 돈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됐다, 잘 됐다로 판단하는 거예요. 애텀에서 잘못됐다, 잘 됐다가 있기보다는 그냥 이쪽 방향을 선택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돈 절약하고 좋은 방향, 빠른 방향이고 이쪽 방향은 좀 느린 방향이고 그럼 다음번에 다시 선택하면 되고 그냥 방향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때 잘 됐다, 잘못됐다, 옳은 방향, 틀린 방향이라고 생각을 말고 그냥 다 똑같은 방향. 하지만 좀 더 빠른 방향. 그걸 계속 연구해서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품 체험을 할 때도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 테스트를 하러 갈 때 이제 사람이 한 두세 명 모아 있으면 자기 혼자 이렇게 팩 같은 거 발라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다섯 명 여성분 몰려 있으면 이제 난리가 돼요. 그 리더 한 명이 혼자 하려면은
막 바르고 있으면은 옆에서 제품 갖다 뭐 물어보고 그러면 또 누구 또 오고 그러면은 갑자기 또 로션 바르다 말고 갑자기 이쪽 팩 발라주면은 다시 또 신규 오면 또 이제 딥클렌징 해야 하잖아요. 그럼 또 이거 팩 어떻게 다 지우고 이게 뒤죽박죽 돼요. 그러면은 저는 안 알려줘요. 그냥 뒷짐기고 가만히 쳐다봐요. 그럼 그날은 이제 자기가 판단할 때는 좀 망친 거죠. 많이 케어를 못하고. 그럼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럼 또 그렇게 한 몇 번 날려봐요. 그럼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왜냐면 결국은 자기 시간과 돈이 들어가니까 그 리더가 이제 사람을 쫙 앉혀놔요.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어요. 뭐 의자를 앞에 놓고 대표로 한 명을 앉히다는가 아니면은 이 세 명만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보고 따라해요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기만의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도와줘요. 이제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 아까우니까 이 세 명은 네가 이거 여기 세 명은 내가 할게. 그때 도와줘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 돈 결국은 같은 거죠. 돈이나 시간을 쓸 때 완벽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계속 실패를 하게 냅둬요. 쳐다보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냥 대충 하면 돼. 어차피 다 알잖아. 이런 상황일 때는 그때는 돈이나 시간을 써서 빨리빨리 시간을 절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앞에다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우즈베키스탄 리더 같은 경우에도 키르기스탄 리더 같은 경우에도 판매사 갈 때까지는 거의 1년 반, 2년은 혼자서 어떻게든 팀을 다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뒷짐지고 있어요. 시간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끼어들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것도 스스로 이 길과 이 길인데 어떤 걸 선택할래? 어떻게 보면 너도 예상이 되잖아. 이쪽 방향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되지. 반대쪽을 선택했을 때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되지. 어떤 결과를 너는 선택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예상치 못한 것들이 올 거야. 그럼 거기서 또 방향을 바꾸면 돼. 그러니까 너가 선택해. 그러니까 이런 게 항상 제가 알려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알려줄 게 없죠. 왜냐 답을 줄 수 있죠. 근데 그건 제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해외 사업을 하면서 그냥 굳어진 제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외 사업하면서 공통적으로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모아놔 봤어요. 언어가 안 통해요. 저도 이제 언어 안 통했죠. 키르기스탄에 있을 때 둘이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캐나다, 그러니까 현지 진짜 영어를 하시는 분요. 그분이 여행 때문에 왔다가 캐나다 사람이 저랑 키르기스탄 파트너가 영어로 대화하는 걸 듣고 한 10분을 듣고 있더니 되게 웃기는 듯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웃어?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니들 둘이 영어로 대화가 안 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어떻게 니네 둘은 영어로 대화가 되는지 나는 그게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둘이 영어가 거의 안 맞아요. 근데 대화는 돼요. 어쩔 땐 한국어 나오고, 거기는 어쩔 때 키르기스어 나오고. 근데 돼요. 그러니까 언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는다는 게 바디랭귀지나 뭐 이런 걸로 대화가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은 결국은 찾게 돼요,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에 언어가 안 통하면은 진짜 바디랭귀지를 통달해서 그걸로만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던가 아니면은 저처럼 통역사를 찾던가 그게 그냥 반사신경적으로 몸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도 언어가 안 통해도 된다는 거지. 그게 무슨 다른 뭔가에 비용을 주고 누군가를 산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신의 본능을 믿어요. 우리 동물들도 새끼 때는 착한데 이제 뭐 야성이라고 하나 그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도 그걸 이제 끼라고 하죠. 끼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필요한 걸 찾아주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이 많이 들면 그 나라에 가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어차피 돌아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알아서 방법을 찾게 돼요. 정말 안 되면 싼 거 먹고, 물론 배탈이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는 거 어떻게든 내가 내 몸에 데미지가 안 되게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게 돼서 그 나라 가도 요리법만 다르지 한국 재료들 많이 팔거든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봄이라서 시금치가 나오거든요. 키르기스탄에. 시금치나 한번 먹어볼까 해가지고 시금치 한국 돈으로 2,000원어치만 달라고 했는데 1kg를 준 거예요. 뭘 봉지에다 이만큼 사주는 거예요. 이걸 한 4일 동안 먹어도 줄지를 않아요. 한국을 나와야 되는데. 몽골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37,000원 정도의 소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37,000원 정도의 소고기를 사왔어요. 근데 7kg를 주는 거예요. 소고기 저 혼자 사는데. 냉장고에 안 들어가요, 7kg가. 그래서 밖에다 걸어놓으니까 다 얼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면은 소고기도 받아서 손질해서 우리나라식으로 요리하면 되잖아요. 시금치 이런 것도 나물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그 나라에서 싼 것들을 알아서 찾아서 한국식으로 먹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한마디로 상황에 맞닥뜨리면 알아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몸이 알아서 다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음식이 안 맞으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음식을 찾게 돼요.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고 그런 식당 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눈 딱 감고 한번 부딪히면은 모든 게 알아서 다 없어져요. 단 스폰서한테 도움받는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돼요.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면 불평이 많아지고 이렇게 막 찌그러질 때잖아요. 불평이 많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게 많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누린 게 하는 것도 없으면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없으니까. 필리핀 가가지고 어차피 없는데 뭐 불평할 게 뭐 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냥 대충 박스 깔고 자면 되지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부딪혀 보자.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해외 사업의 매력은 이것도 이제 사람의 성향이죠. 물론 보람은 나를 통해서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 이런 보람도 있죠. 근데 제가, 제 성격상 매력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실패 확률이 99%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라에 가서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가면서 차곡차곡 만들어가면서 이뤘다는 게 그 쾌감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 성격상 그런 거죠. 다른 성격, 사람들은 또 다른 해외 매력들을 느끼겠죠. 예를 들면 지금 홍콩 가서 하나 조직을 만들어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되게 재밌어. 우선 재밌어 보여. 무슨 일이 생길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홍콩 가려면 누구를 찾아야 되지? 어떻게 해볼까? 한번 검색해 볼까 해서 키르기스탄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의 이제 구심점,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는 거죠. 꿰매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직이 커지고 직급자가 나오면서 점점 10%, 20% 확률이 점점 커지는 거.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매력이 해외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 뭐 스폰서 미팅을 시킬 수도 없고 해외는 석세스도 안 돌아가요. 지금 키르기스탄도 두 달에 한 번, 우즈벡도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돌아가고 원데이 자체가 있지가 않아요. 시스템에 누구를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지사장님들과 협력해서 형제라인들과 협력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확률을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외가 제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뭐 아니면 또 망하면 망하는 거고 뭐 시간 더 투자하면 되지. 그리고 되면은 대박이고 이런 느낌 있죠. 그렇게 사면은 그게 그만큼 재밌는 해외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밖에서 바라보면은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해외 사업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한 명, 소비자 한 명 만나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 그냥 제품이나 주고 뭔가를 좀 알려주고 오려고 해봤던 게 거기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늘어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 파트너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어필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세울 게 나는 거기서 살게. 이게 그 사람하고의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최소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최소한 내가 성장할 때까지는 내 옆에서 나를 후원하겠구나라는 믿음이 느껴져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미안함이 나오고 신뢰가 쌓여서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 이제 속도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자의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스폰서님 같은 경우 정말 나를 도와주겠구나. 그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스폰서님하고 상담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나를 신뢰할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런 리더들과 신뢰를 이제 구축해 나가면은 그게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굳이 내가 손을 떼려고 하지 않아도 점점 일에서 멀어지고 왜냐면 그 파트너가 이제 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뒤에 빠지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제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도 해외 강의보다는 그냥 사람들 만나서 뛰어다니고 노는 게 정말 재밌다고 느껴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 식당에 갔을 때 그래도 젓가락보다는 포크 잡는 게 이제는 편해진, 아직까지는 해외물이 덜 빠진, 상태로 어떻게 하면은 좀 전달을 생동감 있게 할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